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 또 달려갈게요. 전 시간 영상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터리 아저씨인가 그분도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그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 반대로 돈을 벌어주는 그 투자은행이죠. IB 사업부의 위상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이제 애널리스트는 그 IB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글을 쓰는 부속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2차 전지주 전망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하고 박 전 이사가 충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4월에 에코프로에 대한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 한번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등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 과열에 대한 목소리가 좀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한국거래소 KRX 정보 그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주가 등락률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에코프로가 593.20% 가장 많이 올랐다 하죠. 이어서 에코프로뱀이 161%, 포스코퓨처엠 94.44%, 나노신소재 55.7%, 포스코홀딩스 40.1%, LG엔솔 26.2%, LG화학 10%, SK이노베이션 2.6% 이렇게 순이었어요. 이렇게 박 전 이사가 지목한 8개 종목 모두 올 상반기에 주가가 이제 오른 셈이죠. 특히 지난 7일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39,000원 정도 올랐어요. 또 98만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개미들뿐 아니라 이제 외국인까지 이제 또 에코프로 나서더라고. 에코프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가 연일 강세를 보이다 보니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이제 코스닥 황제주, 이제 황제주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황제주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 100만 원 넘는 대형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금감원은 무늬만 2차 전지주 그리고 2차 전지 작전주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출렁해서 이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무리한 그 묻지마 B2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 지적도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많이 하니까 묻지마 투자를.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 그 자본시장 그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특사경이라 하는데, 지난달 27일 적발을 해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같은데, 재직했던 그런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그 사들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 주식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참 간이 큰 사람이네. 총 22개 종목이 이렇게 손을 댔대요. 5억 2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겼고, 애널리스트 본인의 계좌는 모두 감독을 받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가 금감원의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금감원 특사경도 지난 2020년경에 그 하나증권의 애널하고 DS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 이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적발을 한 거예요. 이들은 결국 2021년에 징역 3년, 1년 6개월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깜빵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투자들이 정보를 얻고 투자를 결정할 때 아주 주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부당 이익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예요. 그 금투협회에서도 권한이 없는데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밝혔고요. 해당 증권사 측은 개인의 일탈일 뿐 회사가 미리 할 수 없었다 이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임직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번에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게 된 거라고 하죠. 금감원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금감원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독립성을 위해서 애널들의 성과 평가, 예산 배분, 공시 방식을 개선을 해가지고
독립 리서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0일에 이번 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투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상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따라서 올 하반기에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 리서치 육성 내용은 어떻게 되냐? 간담회 보니까 그 논의된 독립 리서치 육성 내용은 올해 금감원의 업무 보고서에 담겼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이 2월 6일 23년 금감원 업무 계획을 통해서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 독립 리서치 회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서치 제공 전문 회사를 의미해요. 그동안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투자 정보에 대한 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독립 리서치는 양질의 리포트 등 그런 투자 정보를 독립과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내보내자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매도 의견도 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 제대로 된 독립 리서치 회사가 육성되면은 산업 발전 그리고 투자자 정보 측면에서 제공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인데, 근데 독립 리서치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잘 될까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다. 현재 독립 리서치를 보면은 현행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네요. 이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에 그 라더견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등록해서 주가 조작을 했죠. 아무리 뛰어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법인을 세워서 현행법에서 주식 불법 리딩방 아니냐 그런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같은 독립 리서치 회사를 정식 금융투자업체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할 수 있고 인가제 등으로 당국의 영업 규제도 받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독립 리서치 대부분이 10명 이하의 소규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만 강할 경우 독립 리서치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다면 굳이 금투업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지도 주목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증권사 리포트 유료화 이야기도 있지 않냐 하는데, 그 해외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매도 리포트가 많은 거는 그 해외의 경우 지식재산권 개념이 확실하고요. 유료 리포트를 발행하는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리서치 센터가 애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인건비 등 비용 대비 수익이 많지 않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리포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식재산권 개념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널의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을 보정하고 리포트 유료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나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등 다양한 수단이 많은데 섣불리 유료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증권사의 고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의 유료화처럼 리포트 유료화도 당장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처럼 투자자들은 양질의 보고서부터 생산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고 유료 리포트를 구독할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유료 리포트가 조금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정착돼도 좋겠어요. 그래야지 양질의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의도 증권사 요즘 말이 많죠.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믿고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죽했으면 불신이 쌓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낸 리포트를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줄과 행간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요. 보면 어디 숨은 그림 찾기 같아. 뭔가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 숨은 의미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대응을 해야지.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그 반응을 해버리면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투명해지고, 진짜 주식시장이 좀 깨끗하게 클린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금융당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